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미트 디트 일반학입니다. 이제 일반학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출 강의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1강입니다. 1강 먼저 간단하게 OT 먼저 하고요. OT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이제 저 미트 디트 유기화학 기출 강의를 올렸어요. 유기 기출 올렸고 이제는 이어서 일반학 기출 강의를 올립니다. 자, 여기에 관한 간단한 OT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유기 이제 앞으로 또 일반학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후속 강의는 계속 이어 나갑니다. 후속 강의는 이어 나가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적절한 선별하셔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OT를 먼저 하고선 진행할게요. 자, 멤버십 강의는요, 마스터하고 종결자가 있어요. 자, 이거 OT를 갖다가 원래 따로 OT를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요번엔 그러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1강에서 같이 OT를 해드리는 걸로 요걸로 OT는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일반학, 유기학을 동시에 강의합니다. 두 과목을 동시에 평생 동안 강의했던 선생입니다. 자, 유튜브 어바웃 화학이라는 곳에 올려져 있지요. 자, 지금은 종결자 과정에 대해서 가고 있고요. 마스터는 뭐고 종결자는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짧고 확실하게 반드시 고득점의 길을 제시하는 미친 열정. 이게 과거에 이제 모 학원에서 저한테 만들어줬던 로고입니다. 근데 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뭐 과거에는요 미트 피트 시험에서는 좀 한때는 좀 잘 나갔던 그런 선생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항상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무료 특강은요 기본 유기화학 강의의 제일 기초적인 거요. 자, 유기화학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15강까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총 27강 중에서요 15강까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올려놨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걸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무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안 들어요. 무료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15강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전 만약에 이제 또 제가 진행을 해 나가다가 아이 그래 이거는 다 또 무료로 풀자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땐 또 무료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당연히 편입생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대트 수험생, 그다음에 연고대 편입 준비생 이런 사람들 지금 수강하면 좋습니다. 변시 2차에서 유기화학을 선택한 수험생도 들으면 되는데요. 요 학생들은 뭐 굳이 이 강의까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학점관리 이거 학점관리하는 수험생들, 유기화학 일반화 학점관리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들, 그다음에 외국대학 재학생이구나 외국대학 입시하는 수험생 이 학생들 왜냐하면은요 이게 저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뭐 엄청나게 비싼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싸게 충분히 내용 정리가 잘 되는 그런 강의를 선별하면 되는데 이게 정보력의 문제죠, 그죠? 이게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르니까 그냥 그 학원 뭐 몇백만 원씩 한다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저기 있잖아요. 6만 원 내지 12만 원이면은 학점 관리하는 수험생들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다만 열심히 듣고 잘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뭐 강의만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외국 대학 입시 목표하는 수험생들 6만 원 내지 12만 원이면 충분히 시험 보는 정도로 일반학 유기학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력의 문제고요. 혹시 만약에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이 학생들이 주변에 좀 비싼 너무 말도 안 되는 몇백만 원씩 내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다면요, 좀 주변에 좀 많은 전파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그거잖아요. 선한 영향력은 자꾸 전파하는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강의가 엄청 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안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씩 받고선 하는 것보다는 강의가 싸고 그다음에 뭐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강의의 퀄리티는 결코 제가 더 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 30년 했었고요. 한때는 좀 잘 나갔던 선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렇습니다. 자, 마스터 종결자 공통과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6만 원짜리에 무기제한 수강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갖다가 그 마스터라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제 종결자를 끌어도 마스터는 들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6만 원 끌으면은 마스터 과정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본 과정 16강부터 27강까지 있고요.
바이블 일반학 내용 강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블 유기화학 내용 강의 전체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관련 문제풀이 45강 36강에서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이미 이건 다 완강한 거예요. 이거 완강한 거니까 6만 원이면은 이거 강의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유기화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그다음에 요거 듣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6만 원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부지런하게 들으면요 한 2달 정도면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달 만에 그러면 6만 원 곱하기 2 하니까 12만 원에 완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정리 한번 쫙 한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재탕으로 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학점관리든 뭐 미트리트 편입이든 간에 내용상으로는 완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재도 제가 PDF 파일로 강의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교재 뭐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거나 혹은 뭐 보통 요즘에 패드로 많이 강의를 들으니까 PDF 파일에다가 다운받아 갖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걸 또 뭐 제가 뭐 책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면 또 그만큼의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 부담감을 좀 안 드리고 싶어요. 자, 바이블 유기화학이란 것은요, 그냥 바이블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전범이다. 전범이 고분자 분광학 다 포함하고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고, 그다음에 미트리트 편입 시험, 그다음에 뭐 학점 관리, 뭐 외국 대학 입시하는 수험생들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대성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범위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요 심화 과정은 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련 문제풀이는요. 자, 일반학 문제풀이가 있고요. 유기화학 문제풀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자, 이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공부해 나가면서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죠. 그다음에 단답형 문제,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학은요. 그다음에 PDF 파일은 당연히 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채점한 후에 재설 강의를 들으면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난이도는 좀 쉽습니다. 요거는 하급부터 중급 정도, 고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련 일반학 문제 풀이의 난이도는 쉽다. 이거 맞췄다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난이도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유기화학 문제 풀이는요. 자, 바이블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1장부터 14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를 공부해 나가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답형 문제, 추론형 문제,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문제 먼저 풀어보고 채점한 후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난이도는요. 고급까지도 있어요. 이건 하급, 중급, 고급까지 다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유기화학 문제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마스터 종결자 공통과정이에요. 자, 이제 종결자 과정은요, 월 12만 원짜리입니다. 12만 원에 이제 무제한 수강하실 수 있고요. 현재 종강된 거하고 진행 예정 강의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반학에서는요, 심화된 내용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요거는 뺐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근데 요게 연력하고 양자 파트거든요. 거기서 총 11강으로 제가 종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건 내용 강의다라는 겁니다. 내용 강의 요거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기화 기출문제풀이 해야죠. 편입 기출입니다. 편입 유기화 기출문제풀이 42강으로 종강해 놨고요. 일반학 기출문제풀이는 연고 중대 문제를 갖다 위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문제가 더 입수되면은 과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문제수가 많지 않아서요. 일단 연고 중대 많이 알려준 문제를 갖다 해설을 먼저 해놨고요. 58강으로 종강되었고 그다음에 요건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앞으로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트리트 유기화 기출문제풀이가 37강으로 종강했습니다. 미트리트 유기화 기출문제풀이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화 기출문제풀이 요걸 이제 지금 진행하려고 한다고요. 요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진행 예정이니까 요거에 대한 OT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죠? 자, 종결자 과정은요. 말한 가지면 연력학, 양자역학 11강으로 종강했고요. 그 다음에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기출문제를 포함해 놨어요. 그 다음에 편입 유기화 기출문제 풀이는 42강으로 종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바이블 교재 순서대로 갖다 놨고요. 동시에 문제를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동시에 문제를 풀어보고요. 단답형 추론형 문제, 중간식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올려져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 후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자, 편입 일반학 기출문제 연고 중대는요 58강으로 종강을 했고요. 똑같아요.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에 수강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주관식 추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채점한 후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은 당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제 OT를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강의를 또 찍어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다음엔요. 미트리트 유기와 기출문제 풀이 37강으로 종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자, 이것도 미트리트 기출문제 풀이는 37강으로 끝냈고요. 그다음에 역시 똑같습니다. 내용 강의와 동시에 수행하기 하는 걸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제 미트리트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답형 문제, 추론형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채점한 후에 해설 강의를 듣는 것, 요걸 바랍니다. 요건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죠. 자, 이제는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OT를 지금 올리는 중이지요. 자, 미트리트 기출문 일반학 기출문제는 문제수가 많아요. 그래서요. 역시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성은 이렇게 똑같이 해놨어요. 바이블 교재의 순서대로요. 근데 문제수가 많아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기출문제 1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2024년도 부분을 기출문제 2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1, 2로 나누어서요. 1은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2는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문제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미트리트 일반학은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되었죠. 20년 이상 된 관계로 문제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가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조금 중간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요 문제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 문제와 그 후 문제가 확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문제를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단답형 문제, 추론형 문제가 당연히 기출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채점한 후 해설 강의를 듣는 거 항상 문제 풀이면요 기본이 그거잖아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채점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그게 머릿속에 꽂히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스킬일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걸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요. 일반학 미트리트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결자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요. PT 유기학 기출 문제하고요. PT 일반학 기출 문제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겁니다. 통합 모의고사도 한번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문제 중에서 일반학 유기학 난이도 상급인 문제들 갖다가 한번 좀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변리사 화학 기출 문제도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강의를 올려드림으로써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화학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변리사 화학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 순서는요 제가 강의가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업로드 순서는 준비되는 순서대로 올려드릴 것이고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재는 항상 PDF 파일로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요. 일반학 20문제, 유기학 20문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먼저 시험 먼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모의고사도 별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종결자 과정도 잘 쫓아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도 잘 되어서 여러분들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안내 광고입니다. 자, 오픈 카톡방 네이버 블로그에 있죠. 어바웃 화학에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블로그엔 요겁니다. 블로그엔 여기다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력학 전기화학 무료 특강이 올려져 있는데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프 카톡방은 바로 여기고요. 여기 SM 김선민의 편입화 유기학의 모든 것이라는 오픈 카톡방에다가 지금 제가 개설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셔서요. 제가 여기다가 강의를 지금 어디를 올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걸 매일 거의 매일 이야기하지요. 거의 매일 제가 지금은 강의를 월수금을 올리고 있거든요. 월수금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하나, 수요일 하나, 금요일 하나 이렇게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업로드한 것을 요 오픈 카톡방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일
매일.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글들을 제가 이렇게 좀 써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블로그는 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저의 오픈 카톡방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매일 이런 강의가 업로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쓰는 글을 읽어보시고 아, 공부에 자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향하는 강의는요, 최소의 비용으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강의의 명칭만 바꾸어서 늘리지 않겠습니다. 컴팩트하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뭐 내용 강의를 갖다가 이런 거예요. 뭐 학원 가면은 이렇잖아요. 내용 강의 하나면 그냥 내용이지 뭘. 그치? 근데 요게 이제 막 기초, 막 기본, 막 심화, 막 핵심,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갖고 계속 강의를 갖다가 내용 강의인데 그냥 내용 강의 하나인데 그냥 뭐 기초, 기본, 심화, 뭐 핵심,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이름들 막 붙여갖고선 그냥 줄줄줄줄 늘립니다. 이걸 그래갖고 내용 강의 하나 갖고선 뭐 문제풀이까지 하면 1년 내내 수업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예,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수업만 들으면 어떻게 합격합니까, 여러분? 수업만으로 어떻게 합격을 해요? 이건 합격 못합니다. 수업한 다음에 수업 합격의 길은 뭐야? 이건 불합격입니다. 이건 불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예, 합격이라는 것은요, 수업을 들었으면요, 그걸 갖다가 재학습해서 내 거로다가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래야만 이게 합격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합격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솔직히 뭐 공부 능력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엉뚱한 공부하거나 공부 시간이 짧거나 하는 사람은 이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수업만 듣는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 능력이 좋아도 떨어지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업을 맨날 강의를 질질질질질질 늘려서 수업만 계속 듣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학원의 상술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수험생들의 공부에는 적극적 방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만 명칭만 바꿔서 늘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강의 딱 하나잖아요. 저는 바이블 강의 그냥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바이블 강의. 기초, 기본, 심화, 핵심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반학만 요 심화 중에서 연력학하고 양자 파트만 별도로 조금 묶어놨을 뿐인 것이죠. 그것만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에 임박해선 하루 만에 전 범위를 다 볼 수 있도록 명쾌한 강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 합격에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선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향하는 강의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진행하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일반학은요. 자, 미트리트 단원별 기출문제 풀입니다. 자, 이거는요, 종결자 과정이고요. 단원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바이블 교재의 순서 그대로 돼 있어요. 바이블 교재 순서 그대로 돼 있고요. 자, 어떤 파트는 문제 수가 좀 많고요. 예를 들면은 뭐 전이원소 배이화학, 전기화학, 이 수용의 평형용 여기서는 문제 수가 엄청 많아요. 뭐 속도 평형 이쪽도 많아요. 하지만 앞에 부분에서 문제 수가 적거든요. 그럴 때는 묶어 갖고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번 해놨으니까 뒤에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시면은요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바이블 교재의 순서대로 갖고 순서이고요. 요 순서대로 그대로 문제도 그렇게 배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 강의를 같이 보면서 문제풀이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자, 미트리트 일반학 단원별 기출문제에 관한 OT를 이걸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OT는 일단 이걸로 종강이랬다.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미트디트 일반학 문제를 갑니다. 미트디트 일반학 문제. 자, 이제 문제를 갑니다. 자, 종결자 과정이고요. 미트디트 단원별 기출문제 1입니다. 1은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05년도 예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1, 2, 3장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 2, 3장을 묶어서 이렇게 문제 2개를 갖고 왔습니다. 2개를 갖고 왔고, 자, 이제 해설 강의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요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라고요. 풀어보고 답을 갖다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틀린 거 있으면은
강의가 조금 더 잘 들릴 거라고요. 틀렸으면은요. 강의가 잘 들릴 것이고, 그다음에 맞췄으면은 강의 한번 후딱 빨리 들으면서 네, 내가 생각했던 바가 맞았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종결자 과정 미트리트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고요. 지금은 1, 2, 3장 물질과 측정, 원자, 분자, 몰, 화학식, 화학 반응식에 해당하는 문제 수가 많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원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 갖고 왔습니다. 자, 문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리 말씀드린 건데 저기 편입제가 기출문제 강의할 때는요, 편입 기출 연고 중대 문제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연고 중대 이거 풀 때는 내용 강의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내용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미트리트는요, 이 편입 이걸 이미 끝내고 오신 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거를 완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트리트 강의로다가 미트리트 기출 강의를 넘어온 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뭐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요, 요 문제가 있으면 해당하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바이블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문제를 해설해 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미트리트 풀이 강의에서는 내용 설명은 요거는 조금 생략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편입 기출에서 제가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만약에 또 듣는다 그러면 약간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해됐다라고 믿겠습니다. 이해됐다라고 믿고 이걸 완강한 분들이 지금 미트리트 기출을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굳이 뭐 내용 설명을 여기서 또 다시 간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으로 문제풀이는 내용 설명은 조금 생략하되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설해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가도록 합니다. 2006년도 미트리트 문제였습니다. 금의 밀도를 측정한 실험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 문제는요, 딱 보니까 유효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는요, 바이블 교재 1장에 바이블 교재 페이지 수는 알려드릴게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유효 숫자에 관한 기본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기본 정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편입 강의할 때는 이걸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용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들었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갖고 오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자, 유효 숫자를 고려한 금의 밀도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여기 봅니다. 분석 저울로 측정한 금 조각의 질량은 21.2530g. 그러면 질량은 21.2530g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읽어보시면요, 15ml 눈금까지 물을 채운 눈금 실린더에 금 조각을 넣은 후 읽은 수면의 눈금은 16.1ml. 이건 뭡니까? 그렇죠, 부피지요. 그럼 금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16.1ml 빼기 15.0ml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만큼이 바로 금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부피는 16.1 빼기 15.0이에요. 분의 21.2530이라고요. 자, 그러면 유효 숫자 처리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유효 숫자는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적은 유효 숫자의 개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뭐죠? 적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개수대로. 기억납니까? 이런 말들이 기억나는 건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분모부터 먼저 보자고요. 이 부분은 적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개수대로. 요거 소수점 이하 몇 자리예요? 한 자리. 요것도 한 자리니까 1.1로 계산돼야 되겠죠. 요거 분모는 1.1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그냥 21.2530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나누기잖아, 나누기. 그죠? 나누기는 뭐라고요? 적은 유효 숫자의 개수대로 주는 거죠. 적은 유효 숫자 개수대로 가니까 요거 유효 숫자 몇 자리입니까? 2개지요. 요거 유효 숫자 몇 개예요? 2, 1, 2, 5, 3. 뒤에 0은 포함한다 이거죠. 6개죠. 그죠?
유효수자 2개 6개니까 적은 유효수자의 개수대로 가라. 그러니까 몇 개로 가야 돼? 2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 2, 3, 4, 5를 보면 19, 19.3, 19.32, 19.321, 19.3209인데 예, 여기가 2개니까 유효수자 2개인 19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유효수자 문제는 이게 유일합니다. 미트리트 문제 중에서요. 예, 과거에 유효수자 문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그냥 너무 조금 말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뭐 복잡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1장에 지금은 종결자 과정의 강의를 가고 있고요. 미트 디트 2005년도 예비부터 2016년도 문제를 가고 있으며 지금은 1, 2, 3장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있고요. 1장에서는 이 문제 하나가 미트 디트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제는 미트 디트 문제 기출 문제의 한 99%를 가져옵니다. 한 1%는 버립니다. 버린다. 이건 왜 버리느냐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안 봐도 뭐 이거 보면 더 복잡하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거요. 편입시험에 혹은 편입시험이든 간에 내지는 어떤 시험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는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한 거는 99%를 가져오니까 뭐 100%다 들어있진 않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안 봐도 된다는 건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냥 굳이 막 보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대부분 다 99%다 갖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2005년도 예비 때 떴던 거네요. 자, 표는 몇 가지 재산제의 성분과 분자량을 나타내는 거다. 야, 요거는 어디 있습니까? 양론입니다. 3장에 있어요. 3장에 36페이지에 요건 제가 교재에다가 아예 이 문제는 실어놨거든요. 36페이지 교재에다 실어놨고 요건 기본 이론으로다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분은 재산제는 뭐예요? 염기입니다. 그죠? 염기로서 뭐예요? 염산은 뭐예요? 염산은 HCl이죠. HCl을 갖다 중화시키는 겁니다. 염산을 중화시키는. 염산 HCl을 위산입니다. 위산이 염산이고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물질을 재산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MgOH2. 자, 재산제는 MgOH2, AlOH3, NaHCO3, CaCO3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분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58.3, 78, 8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포인트가 이거죠. 같은 질량이 재산제를 투여했을 때. 그럼 재산제의 질량은 똑같은 놈을 투여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같은 질량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질량을 몇 g을 투여할까? 1g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부 다 같은 질량 그러면 그냥 100g을 한번 투여해 봅시다. 100g을 투여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100g을 투여했었을 때 위산은 염산입니다. 제거하는 효과가 제일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바로 나열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재산제는 순수한 물질로 가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재산제가 어떻게 재산제 역할을 하느냐면요. 자, MgOH2 부터 먼저 볼까요? MgOH2라고 부르는 것은 얘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죠. Mg가의 ion과 두 개의 OH면 되죠. 여기서 염산을 제거할 수 있는 놈은 바로 이 놈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1몰이 물에 녹으면 이 놈은 OH면은 2몰이 생기게 되고요. 2몰이 생기게 되고 요 OH 음이온이 요 놈이 염산과 만나서 2몰의 염산을 만나겠죠. 염산은 Cl 음이온은 어차피 비활성이니까 이거는 의미를 안 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HCl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수소 이온 플러스 Cl 음이온인데 얘는 의미를 안 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양이온을 제끼는 겁니다. 중화시킨단 말이에요. OH 음이온이 중화시켜서 물로다가 중화시켜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MgOH2가 1몰이 있으면 1몰이 녹아 들어가면 OH 음이온은 2몰이 생겨주니까 염산은 몇 몰까지 제낄 수 있다? 2몰까지 제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MgOH2다라고 부르는 물질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한번 관점에서 AlOH3도 한번 볼까요? 얘는 Al3가 양이온과 3개의 OH 음이온이죠. 그러면 얘가 1몰이 있으면 OH 음이온은 3몰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염산은 몇 몰까지 제낄 수 있어요? 염산은 3몰의 염산을 제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몰의 H2로 중화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AlOH3는 1몰이 있으면 염산은 3몰까지 제낄 수 있다. 중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NaHCO3도 한번 볼까요? NaHCO3 이렇게 되면요.
얘는 Na 양이온과 HCO3 음이온이거든요. 여기서 제낄 수 있는 것은 HCO3 음이온입니다. 자, 요놈이요. HCO3 음이온이 이 염산의 수소이온 만나서 H2CO3로다가 이렇게 제껴지는 겁니다. 탄산 제껴지고요. 탄산은 물에 녹으면 CO2하고 H2로다가 이렇게 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날아가고 H2 날아가니까 염산이 중화되었구나. 누구에 의해서? HCO3 음이온에 의해서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얘가 1몰이 녹아 들어가면 얘는 몇 몰 생겨요? 1몰 생기죠. NaHCO3가 1몰 녹아 들어가면 HCO3 음이온은 1몰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1몰이 생겼으니까 염산도 1몰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몰이 있으면 염산은 1몰을 중화시켜요. 탄산 만들어지고 탄산은 CO2와 H2O가 되면서 중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제산제가 CaCO3죠. 한번 그대로 가볼까요? CaCO3라고 부르는 놈은 Ca 이가 양이온과 CO3 이가 음이온으로 해리가 됩니다. 얘가 1몰이 해리가 되면 얘가 1몰 생기죠. 그죠? 근데 요 CO3 이가 음이온은 염산을 몇 몰 제낄 수 있느냐? 2몰의 수소 양이온을 제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H2CO3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얘는 CO2와 H2로 해리가 되죠.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죠. 얘가 1몰이 있으면 얘가 1몰 생기는데 얘 1몰은 염산을 2몰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CaCO3가 1몰이 있으면 염산은 2몰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얘는 1대2의 비율로 중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선생님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리가 돼서 얘는 염산을 이렇게 중화시킨다라는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요. 이거는 화학 공부의 아주 기초지요. 만약에 이런 것도 모르는 수험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완전 노베인 수험생이죠. 베이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들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한다음에 오셔야 돼요. 지금 미트리트 문제 이 정도를 만약에 헷갈리는 수험생이다 그러면 이건 미트리트 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야. 내용 정리 다시 하실 때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같은 질량의 제산제를 투여했었을 때, 자 갑시다. 몇 g을 100g을 투여했다라고 보자. 그러면 현재 질량은 100g을 투여했고요. 분자량은 58.3이었습니다. MgOH2는. 그러면 자 58.3분의 100이 뭐죠? 58.3분의 제거되는 HCl의 몰수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일단 먼저 58.3분의 100이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MgOH2의 몰수죠. MgOH2의 몰수입니다. 몰수 기호 N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 아니요.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이니까 분자량은 58.3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현재 질량은 100g을 투여했다 그랬으니까 58.3분의 100이라고 하는 것은 MgOH2의 몰수야. 근데 MgOH2는 1몰이 있으면 염산을 몇 몰 제낀다고요? 2몰을 제낀다고요. 그러면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는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얘가 1몰이 있으면 MgOH2가 1몰이 있으면 염산은 2몰을 제낄 수 있으니까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는 MgOH2의 몰수인 58.3분의 100 이거의 2배란 말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충 3.43쯤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100g을 투여했을 때 AlOH3도 한번 계산해 보죠. 분자량은 78입니다. 그럼 78분의 100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78분의 100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AlOH3의 몰수죠. AlOH3 몰수예요. 그러면 78분의 100이란 것은 AlOH3의 몰수야. 그러면 AlOH3 같은 놈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몰이 있으면 염산 3몰까지 제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대3의 비율로 제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AlOH3의 몰수에다가 3배 한 게 바로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3.84몰이다라고선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NaHCO3도 갑니다. 얘는 자 84분의 100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NaHCO3의 몰수죠. NaHCO3의 몰수는 84분의 100입니다. 근데 NaHCO3는 1몰이 있으면 HCO3면이 1몰이 생기게 되고 염산은 1몰만 딱 제끼는 거잖아요. 염산은 딱 1몰 제끼니까 곱하기 1인 것이 바로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2쯤 된다. 뭐 정확하게 숫자까지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일 큰 거 작은 것만 구하는 거니까요. 자, 또 CaCO3 가볼까요? CaCO3 요거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101분의 100 이게 뭐죠? CaCO3의 몰수죠. CaCO3의 몰수. CaCO3의 몰수가
몰수가 101분의 100이니까 한 1쯤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1몰이 있으면 얘가 1몰 생기고 CO3 가면 1몰 생기고 염산은 2몰까지 제낄 수 있거든요. 2몰까지 중화시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1몰 있으면 2몰 중화시킬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곱하기 2해야 제거되는 염산의 몰수가 나오죠. 그럼 대략적으로 한 2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큰 건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찾으면 이게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건 바로 얘가 제일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 나, 가, 라, 다의 순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거를 찾으면 바로 정답은 3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시간 이만큼 걸린 거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려고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지. 이걸 갖다 보는 순간에 얘는 염산 두 개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있으면 2개 제거할 수 있구나. 1몰이 있으면 2몰 제거할 수 있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 3개 제거할 수 있구나. 하나 제거할 수 있구나. 2개 제거할 수 있구나. 라고 딱 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이걸 갖다 식을 세우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화학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있는 수험생일 때는 그 정도의 시간 세이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미흡한 수험생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 1몰 있으면 2몰 생기니까 염산은 2몰 제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 갖다가 손으로 쓴다는 거죠. 이걸 손으로 쓰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1몰 있으면 2몰 제끼는구나. 딱 보는 순간 탁 나와야죠. 그죠? 네, 그렇게 딱 나오도록 연습하는 것은 그런 거 연습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수험생들의 노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서 이 정도의 내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이거 어차피 미트리트 문제는 3분 주거든요. 한 문제당 문제당 3분입니다. 문제당 3분을 주는데 3분 내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런 식을 갖다 수립할 수 있으면 3분 내 해결이 가능하고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반응식을 써야지만 뭘 안다라고 하면 3분 내에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도록 연습하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 그 노력으로 모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고 있으십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는요. 일단 1, 2, 3장에 관한 문제들이었는데 문제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앞에 부분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문제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두 문제를 일단 풀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OT와 그다음에 1강 같이 이제 겸용해서 일단은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라고 제가 공개 강의로 올려놓을게요. 공개 강의로 올려놓을 테니까 맛보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강부터는 이제 종결자 과정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 줄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 이 시험 문제는 풀 줄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얼마나 관심사는 빨리 푸느냐, 이게 관심이어야 된다고요. 빨리 푸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런 것은 조금 등한시하고 문제를 푼다 못 푼다 여기에만 몰두를 하니까 이제 그게 공부를 조금 조금 좀 뭘 모르는 그죠? 뭘 모르는 수험생이 그런 쪽에 관심을 두는데 우리 현명한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얼마나 내용을 빨리 풀 수 있는가라는 것에 조금 더 시간적인 배분을 많이 하셔서요. 시험 공부하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자, 앞으로 또 2강부터는 내용 강의를 좀 충실히 설명을 해드리되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통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반복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나가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다가 1강과 OT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2강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랄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미트리트 문제 이거 좋은 문제 되게 많거든요. 예, 좋은 문제 엄청 많으니까 잘 쫓아오셔서 시험 공부할 때 많은 편입생들도 미트리트 문제만큼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강은 이걸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